안녕하세요. 이지 앤 스마트 엔지니어링의 정규범 교수예요. 이번 시간에는 전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전압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내용이지만 정확히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 좀 힘들죠. 전압의 개념을 익혀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으로 만약에 느낄 수 있다면 그러면 회로 해석이 매우 쉬워질 거예요. 문제를 풀기 전에 답이 보인다고 할까요? 또한 접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어요. 영어로 ground라고 많이 하죠. ground 혹은 earth라고 하는데 접지의 개념에 대해서도 한번 이번에 살펴볼게요. 이번 차트에서는 전압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번 이 그림을 그려봤어요, 제가. 그리고 전자회로 혹은 전기회로에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하량을 갖죠. 그래서 마이너스 1쿨롱의 전하량이 되려면 전자 6.24 곱하기 10의 스큐승계의 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우선 우리는 전하 1쿨롱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플러스가 이동하는 것이죠. 전자가 이동한다면 방향이 반대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이 좀 어렵다면 1쿨롱의 차지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렇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전하가 1쿨롱 이동한다. 이때 에너지가 1줄 필요했다. 그러면 B 지점과 A 지점의 전압 차이가 바로 1볼트예요. 그래서 이 B 지점과 A 지점에는 1볼트의 전압이 걸리는데 이때 B 지점이 플러스가 되고 A 지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식어로 필요하면 E는 QV다 이렇게 표시해요. 수식적으로 매우 쉽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만약에 100볼트인 곳을 1쿨롱이 이동했다. 그러면 100줄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E는 Q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E는 에너지고 Q는 전하량이고 V는 당연히 볼트가 되겠죠.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한번 산을 그려봤어요. 여러분들 이게 산같이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아침에 앞동산에 자주 올라가는데 이 높이가 대략 한 100m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위치 에너지로 생각했을 때 제가 질량이 10kg입니다 하면 mg는 100N이 되겠죠? 여기에 높이를 곱하면 100kg 곱하기 100m 그러면은 만 줄, 즉 10kJ이 필요하겠죠? 실제로는 제가 질량이 더 크지만 계산의 편의상 질량을 10kg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백두산에 오른다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2744m죠. 그래서 내가 뒷동산에 오르는 것보다 백두산에 오르는 게 얼마큼 더 에너지가 더 필요하죠? 27.44배 더 필요하게 되겠어요. 높이가 그만큼 더 높으니까요. 그래서 훨씬 더 힘들겠죠? 실제로는 24.44배보다 훨씬 더 힘들겠죠?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그럼 내가 100쿨롱이 차지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100쿨롱의 차지다. 그리고 앞동산을 100볼트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100볼트 올라가려면 얼마큼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바로 전기 에너지는 QV라고 했죠. 내가 100쿨롱이고 전압이 100볼트라고 했으니까 만줄, 즉 10kJ이 필요해요. 이렇게 무게를 쿨롱이라고 생각하고 높이를 V라고 생각하면 정확히 일치해요. 보통 전선은 22,000V 많이 있죠. 고압선이죠. 고압선이 22,000V다. 내가 100쿨롱인데 점프를 해서 만약에 22,000V 고압선을 탁 만졌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이때 내가 100쿨롱이라면 몇 줄이 필요하죠? 22,000V는 22kV죠. 22kV 곱하기 100을 하니까 22,000
아니죠. 2200kJ이 필요해요. 22,000V에 도달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이것은 22,000V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지구에는 22,000V의 산이 없죠. 그러니까 22,000V는 엄청나게 높은 전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전압의 개념 좀 높이 오고 이해가 돼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바로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압과 높이와의 관계. 이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압의 개념이 좀 더 여러분들 자신에 좀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높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한번 다른 것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번에는 한번 전기 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전기 회로를 다루어야 되죠. 전자 회로 혹은 전기 회로를 다루어야 해요. 그런데 차지는 전기 회로상을 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모 박스로 한번 쉽게 그렸어요. 부품을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품에 우리가 1V를 넣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1V를 넣고 1쿨롱의 차지를 이렇게 이동시킨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1쿨롱의 차지가 이 부품에서 1줄의 일을 해야 돼요. 즉 1줄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이 220V라면 어떻게 되죠? 220V를 1쿨롱이 한번 이 전자 부품을 통과했다. 그러면 220줄이 필요하겠죠. 에너지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기 부품에 전자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일을 하게 돼요. 그 전압에 따라서 일을 하는 양은 다르겠죠. 그래서 에너지는 QV니까 만약에 1V에 1쿨롱을 통과시켰다. 그러면 1쿨롱이 이 전자 부품에서 에너지를 얼만큼 뺏기느냐? 그것은 1쿨롱 곱하기 1V 바로 1줄이 되겠어요. 만약에 10V를 1쿨롱이 통과했다. 그럼 몇 줄 뺏기게 되겠죠? 바로 10줄이죠. 만약에 100V를 100쿨롱 통과했다. 그러면 전기 에너지가 얼마 필요하죠? 바로 10kJ 필요하게 되겠어요. 한편 볼테지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죠. V는 E 나누기 Q. 여기서 E는 에너지고 Q는 전하량이고 V는 볼트예요. 자, 여러분 전기 회로에서도 좀 개념이 잡히나요? 이번에는 한번 마이너스 전압을 한번 살펴볼게요. 위 단자하고 오른쪽 단자의 전압 차이가 마이너스 1V예요. 그래서 전자를 이렇게 마이너스 1V에서 플러스 1V로 이동시켰어요. 즉 전하량으로 하면 반대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동하면 이 전자 부품에 이 전자가 에너지를 얼마큼 내놓게 되죠. 바로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는 거를 는 1쿨롱이 되니까 마이너스 1쿨롱이 되니까 여기 에너지는 어떻게 되죠? 바로 마이너스 1V 곱하기 마이너스 1쿨롱 해서 1줄이 필요하게 되겠죠.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 플러스 단자에서 들어간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쿨롱이 되니까 마이너스 1V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줄의 에너지를 이 전자가 전자 부품에 내놓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단자 전압이 마이너스 10V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마이너스 1쿨롱이기 때문에 플러스 10줄의 일을 하게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썼는데 플러스 10줄의 일을 하게 되겠어요. 이렇게 네거티브 볼테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해 주세요. 만약에 전하의 방향이 반대이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줄이 되겠죠. 이런 경우는 전자 부품이 에너지를 줘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겠죠. 이렇게 에너지를 주는 전자 부품도 있어요. 뭐가 있죠? 바로 전화번이죠. 전화번에서는 에너지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번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움직인다. 그러면 전자 부품에서 에너지를 놓고 간다.
그 일을 하고 가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좀 개념이 어려웠다면 이것은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볼 테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전압은 상대적이에요. 여기서 이 A단자와 B단자가 위고 A단자가 밑이면 이 전압 차이가 1V라고 했죠. 그럼 1V면 전위차가 1V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위차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전압은 절대적으로는 알기는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B 지점의 전압이 100V다. 근데 AB 양단의 전압이 1V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플러스 1V니까 요 B단자의 전압은 101V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밑에 단자가 1000V라면 위에 단자는 몇 V가 되죠? 이 양단의 전압 차이가 10V면 1000V에다 10V를 더해야 되겠죠. 여기 플러스니까요. 그러면은 위 단자의 전압은 1010V가 되겠죠. 이렇게 전압은 상대적이다.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만약에 통과되는 차지의 양의 변동이 있었다. 그러면은 에너지의 변동이 있겠죠. 이렇게 변동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단자의 전압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전압은 그래서 이게 변동하는 전압이 되겠죠. 변동하는 전압은 에너지를 차지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겠어요. 이런 관계는 앞으로 차츰차츰 생각해 보겠어요. 여러분 미분이 나오니까 약간 골치가 아픈가요? 우리는 보통 전기회로에서는 사인파를 많이 다루게 돼요. 그리고 다루는 함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게 나오면 제가 간단하게 미분이나 적분 개념도 설명을 해줄게요. 아주 간단하게요. 자, 마지막으로 접지의 개념을 살펴볼게요. 전압은 상대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마치 우리가 산의 높이를 계산할 때 해수면에서 몇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기준을 땅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지구가 있으면 땅에 대해서 땅이 전압이 0V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표시하죠. Earth를. 그래서 Earth ground 이렇게 얘기해요. 혹은 그냥 Earth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것은 그래서 Earth ground다 이렇게 생각하고 0V다 생각해요. 지구의 전압이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의 전압이 전부 0V일까요? 그 지점에 따라서 다르겠죠. Earth는 그래서 건물을 세우면 구리로 이렇게 해갖고 밑에다가 구리판을 붙여서 얼스 그라운드를 하게 돼요. 바로 접지인 것이죠. 만약에 빌딩이 크다 하면 이 접지를 크게 해줘야 되고요. 여러분들 냉장고 있다 그러면 얼스를 해줘야 되겠죠. 물론 요즘에는 코드 220V 코드를 잘 꽂으면 그러면 여기 한쪽은 그라운드하고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그라운드를 하지 않아도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그라운드가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것이 조금 걱정이 된다 그라운드가 하면은 여기 샷이라고 해서 여기에 금속판이 있을 거예요. 잘 찾아보면 밑에 보면 그러면 금속판하고 구리선을 연결해서 이걸 수도꼭지는 플라스틱 수도꼭지 안 돼요. 수도꼭지 알루미늄 수도꼭지나 혹은 벽에다가 여기다가 붙여주시면 안전하겠죠. 여러분들이 전압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코드가 그라운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샤시 그라운드가 있어요.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거기에 금속판이 있는데 금속판 상자라고 보면 되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것을 샤시 그라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차츰차츰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익혀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신호 그라운드가 있어서 우리가 신호원을 배우게 되면 지구에 접지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기준전압을 잡는데 이 기준전압 1, 기준전압 2 이렇게 해서 1, 2, 3, 4로 써주기도 하죠.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접지라고 하면 그라운드하고 붙였다 해서 이렇게 그려주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겠어요. 자, 접지의 개념도 쉽게 알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라운드의 개념과 전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